자, 라이노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본 도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조형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조형의 요소에는 점, 선, 면, 그리고 입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점, 선, 면, 입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라이노도 대체적으로 점, 선, 면, 입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표현이 되는데 우선 점은 그냥 포인트, 정말 가장 간단한 거.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해서 교과서 구성도 하지 않았어요. 이겁니다. 이거 지금 클릭해서 보시면은 다중선을 클릭하고 싶으면 멀티플, 그냥 단일하게 싱글 포인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한 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커브입니다. 커브. 자, 커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폴리라인, 호, 타원, 원,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자유 형식의 커브는 모두 이렇게 커브, 선입니다. 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커브 그리세요. 커브 그리세요 하면은 선생님이 선을 그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시면은 열리거나 닫힌 형태의 커브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폴리커브는 2개 이상의 커브가 끝에서 끝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커브이다. 이렇게 말로만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라이노를 보시게 되면서 하시게 될 텐데, 크게 커브 같은 경우는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곡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그린 직선, 곡선, 도형을 그린 그 커브들을 편집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아랫부분 보시면은 직선이 있습니다. 자, 직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단일하게 일직선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는데, 자, 잠깐 라이너 한번 볼게요. 자,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이거 잠깐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교과서에 직선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딱 3가지가 나와 있어요. 3가지, 총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정말 빈도가 자주 사용되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딱 3개만 가져왔는데, 원래 라인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 아이콘들 있죠? 아이콘들에서 회색 삼각형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보면은 여기 교과서의 지금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이 아이콘 중에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이것만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싱글라인입니다. 싱글라인. 자, 싱글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점을 딱 하나, 둘 이렇게 찍으면은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일한 선을 그리실 때 이용하시게 되고, 보통 어떤 걸 많이 사용하시게 되냐면은 여기 바로 나와 있는 폴리라인, 이 폴리라인을 클릭하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짜 끝도 없이 이렇게 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 선 그리는 거 멈추고 싶어요 하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탑뷰를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자, 탑뷰에서 내가 이제 이 라인에 맞춰서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치수를 저는 5mm만큼 치수 이 선을 그릴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은 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치수를 5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만큼 딱 5칸이 찍혀진 게 보이시죠? 이번에는 이만큼 이동할 거예요. 딱 하고 그리고 마우스 한 번 더 클릭해주고 그럼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치수를 이동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숫자를 입력하시는 만큼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꾹 클릭해주고 하셔야 그만큼 선이 그려지게 된다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떡하죠? 저 여기서 끊고 싶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에서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유용해요. 자, 어떤 거냐면은 가운데 중심점을 딱 찍고 이렇게 양옆으로 쑥쑥쑥쑥 뻗어나가는 이런 선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치수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저는 2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양옆으로 2mm씩, 오른쪽으로 2mm씩, 왼쪽으로 2mm씩 이렇게 치수가 설정이 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는 선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 커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곡선 커브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랑 지금 3페이지 보시면 뭐 인터커브, 헬릭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4페이지에 스파이럴 여기까지 해가지고 4개의 곡선 그리는 방법을 보시게 될 텐데 이 방법들이 이 곡선 커브 완성하는데 그리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콕콕 집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라이너부터 한번 볼까요? 확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많은 지금 곡선 그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밑줄 세 번째 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4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기 컨트롤 포인트 커브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서에는 그냥 커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컨트롤 포인트 커브랑 인터폴레이트 이 포인트 커브랑 무슨 차이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축소를 좀 하고 자, 먼저 지금 처음에 이거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여기 점 제가 그려놓은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이 마지막으로 끊어줄 때는 반드시 오른쪽 마우스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곡선 라인 같은 경우는 전 부분에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는 곡선 부분에 전 부분이 닿지 않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한번 위쪽을군요. 위쪽에 올라가서 한번 인터포인트 커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인터폴레이트 커브.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끊어줄 때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어떤가요? 밑에 있는 그냥 일반 커브와 다르게 인터폴레이트 커브 같은 경우는 곡선에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부분이 점에 맞닿아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선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헬릭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지름, 회전수, 길이, 축의 방향을 사용자가 지정하여서 나선형 형태의 스프링을 그린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많이 쓰이냐면은 말 그대로 스프링, 스프링 뭐 노트라던가 아니면은 그 가구 같은 데 있어서 스프링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디 경첩 같은 부분. 그런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체를 구성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회색 삼각형 클릭해서 보면은 맨 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헬릭스라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뷰에서 그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라이트 뷰에서 그리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성을 하시느냐? 우선은 맨 처음에 중요한 거는 자, 포인트 먼저 찍습니다. 그냥 아무 부분에 그리고 싶은 부분에 찍은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총 길이 지금 이 퍼스펙티브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총 길이
이 스프링이, 자, 노트가 만약에 이렇게 노트 스프링을 그린다 쳐. 그러면은 이게 총 길이가 얼만치의 스프링을 구성할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총 길이 마우스로 이렇게 점 하나 클릭한 다음에 나는 뭐 12mm의 총 길이를 구성할래. 그러면은 12 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10이 돼 있는 부분에 점을 딱 찍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프링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스프링 같은 거 생기기 시작한 상태에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아래 명령창 부분 볼게요. 명령창 조금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창 부분 보면은 디아미터 앤 스탠드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구성하셔야 될 거는 바로 턴스입니다. 턴스. 자, 이게 뭐냐면은 회전수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회전수. 스프링을 몇 번이나 돌릴 건지 그거를 구성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클릭 먼저 마우스로 해보고 저는 이거를 8번 돌릴래요 하면은 8번 치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회전수가 지금 8번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 6, 7, 8 이렇게 돌아간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전수는 이렇게 구성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잠깐만 탑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한번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원의 지름 부분이 몇 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레디어스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디아미터를 설정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을 거예요. 기초제도 시간에 잠깐 했을 것 같은데 디아미터 같은 경우는 지름을 뜻하고 여기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방금 디아미터를 클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름을 몇 주로 설정할 거니 해가지고 지름을 2mm로 설정할 거야 해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저는 지름을 5mm로 설정할래요. 그래서 지름 5mm 하고 엔터 하면은 지금 여기 좀 애매하군요. 6mm로 할게요. 6mm로 하면은 여기 딱 6칸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름이나 반지름을 설정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프링 이렇게 8번 이렇게 꼬고 지름이 6mm만큼 그리고 총 길이는 12mm만큼의 스프링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첫 번째, 총 길이 설정. 두 번째, 회전수 설정. 세 번째, 반지름이나 지름을 몇 밀리미터만큼 구성할지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을 딱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스파이럴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파이럴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헬릭스 같은 경우는 앞뒤가 이렇게 동일한 스프링이었다면은 헬릭스 같은 경우는 앞의 지름과 뒤의 지름이 다른 스프링을 구성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위치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세 번째 줄에서 스파이럴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뷰에 이 마우스를 갖다 대서 여러분들이 점을 그리고 싶은 부분에 딱 집어줍니다. 이렇게 딱 집어주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저 아까처럼 12mm만큼의 총 길이가 12mm만큼의 스파이럴 앞뒤가 다른 스프링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 치고 엔터. 그러면 또 이렇게 고정이 되죠. 이 고정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딱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된 상태에서 자 프론트 뷰 보세요. 앞에 보면은 또
지름이랑 이렇게 반지름 같은 거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원의 크기가 얼마큼 구성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턴스 먼저 클릭해 줍니다. 턴스 먼저 클릭을 해주고, 자, 몇 번 돌릴 건데요. 저는 이번에는 5번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엔터. 5번 돌리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회전 얼마만큼 할 건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랑 그리고 지름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 만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지름이 헷갈리지 않아서 항상 지름을 설정해요. 그래서 지름 같은 경우는 내가 3mm 아니야 4mm만큼 구성을 할 거다 해서 4 치고 엔터. 자, 원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그거죠. 헬릭스, 앞뒤가 동일한 그런 스프링을 구성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앞뒤가 다른 스프링을 구성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클릭을 아무 데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왼쪽 마우스 클릭을 딱 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앞부분, 여기 앞부분의 지름은 이제 4mm만큼 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뒷부분 있잖아요. 뒷부분에 이 부분에 원의 지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2mm만큼 구성할게요. 2mm만큼 구성하고 엔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뒤가 다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소라같이 이렇게, 소라가 앞에는 크고 뒤에는 되게 작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스프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앞뒤가 다른 그런 스프링을 만들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스파이럴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형 같은 경우는 뭐 직선이나 곡선만을 이용하여서 그리기 복잡한 커브는 원, 타원, 아치, 사각형, 다각형 등 도형 커브를 이용하여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원, 그 다음에 일립스는 타원입니다. 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크, 뭐 렉탱글, 뭐 폴리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노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지금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 요거. 여기가 서클. 여기 두 번째가 일립스. 그 다음에 아크. 그 다음에 렉탱글. 폴리곤. 이렇게 5가지 완전 기본적인 툴만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클입니다. 서클은 원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점을 찍습니다. 보통은 탑뷰나 뭐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물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체든 뭐 커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퍼스펙티브, 저처럼 고수들은 퍼스펙티브 바로 이용하겠지만, 정말 정확한 데에다가 위치 정확한 데다가 찝어주고 싶으시다면은 탑뷰에다가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었으면은 왼쪽 마우스를 통해서 점을 찍었으면은 바로 밑에 부분 보시면은 디아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미터. 저 이거 뭐 8mm로 할 거예요. 8mm로 할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디아미터 4mm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 치고 여기다가 그리고 싶은 부분, 제가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지금 어느 부분은 이렇게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기도 하고, 어느 부분 갖다 대면 이렇게 탑 뷰에서 동그라미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방향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그 부분에 원이 그려집니다. 그거 주의해서 그려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게 탑 부분에 그리고 싶으니까 마우스를 탑 부분에 갖다 대서 4 치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4mm의 원이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옆에 일립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립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타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좀 더 길쭉하게 하고 어느 부분을 좀 더 짧뚱하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몇 밀리미터로 할 건지 한번 저부터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6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 총 길이입니다. 총 길이 6으로 하고 엔터. 자, 그러면 설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딱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지름 6mm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립스 타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는 2 치고 한번 엔터 해볼게요. 2 치고 엔터. 그러면은 지금 반지름 2mm만큼의 구성되어 있는 타원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타원이 구성이 됩니다. 제 설명이 어렵진 않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그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뭔가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왼쪽 마우스인지 오른쪽 마우스인지 헷갈려요 하시면은 그냥 스페이스바나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을 끝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스페이스바나 엔터 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크 한번 볼게요. 아크 같은 경우는 호입니다. 호. 자, 여기 서클 바로 밑에 있는데 아크 클릭을 해가지고 원하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점을 이렇게 딱 집어 주십니다.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점을 집어 주시고, 자, 길이를 먼저 설정해 주셔야 돼요. 길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5mm 이렇게 설정 한번 해볼게요. 5mm.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이 5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점을 딱 집어줍니다. 왼쪽 마우스입니다. 왼쪽 마우스 딱 클릭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호가 생기네요. 근데 이 방향을 저는 정확하게 설정하고 싶어요. 90도 정확하게, 막 180도 정확하게.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되게 막 애매한 숫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90도, 180도 이렇게 하는데 애매한 숫자들, 뭐 저는 67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67도. 자, 67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 한번 67을 치고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67만큼 벌어진 호가 구성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성된 모습을 그려주고 싶다 하면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드 스냅 잠깐 켜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67도만큼 간 거 그리고 싶어요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왼쪽으로 가는 거는 그냥 숫자 이렇게 67을 써주시면 되지만 오른쪽으로 가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67을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얘 지금 하나 이렇게 67만큼 이동한 이 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를 구성하실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거를 잘 보시면서 구성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렉탱글도 쉬워요. 자, 바로 여기 일립스 밑에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렉탱글 설정하실 때, 사각형 설정하실 때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점을 찍고 가로부터 설정해줘야 됩니다. 가로부터 설정해줘야 되는데, 자, 가로 같은 경우는 자, 탑뷰 부분 보면서 한번 볼게요. 가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저 같은 경우는 5mm만큼 이동하는 가로 부분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5mm만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탑뷰 기준으로 지금 가로입니다. 지금 이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뷰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방금 여러분들이 세로로 착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가로 부분입니다. 자, 가로 부분부터 이렇게 5mm만큼 설정해주고, 저는 이번에는 3mm만큼 세로를 설정한 직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3하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로 5, 그 다음에 세로 3 이렇게 직사각형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렉탱글 직사각형 구성하실 때는 무조건 가로부터 적어주고 설정해준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마지막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는 다각형 구성하는데 쓰입니다. 여기 호 바로 밑에 육각형 그려져 있는 이거 클릭해 주셔가지고 우선 점을 찍어줍니다.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점을 찍고, 자, 나는 지금 육각형 말고 칠각형 그려보고 싶어요. 칠각형 그려보고 싶어요. 팔각형 그려볼까? 한 팔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아래 명령창 보시면은 여기 넘사이드라고 있습니다. 넘사이드. 이게 뭐냐면은 꼭지점 몇 개 그릴 거냐 이 얘기예요. 클릭을 해주고, 저는 팔각형 그린다고 했으니까 8을 치고 엔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탑뷰 보시면은 방금 전까지는 육각형이었던 게 지금은 탑뷰 보니까 팔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저는 이거 총 길이, 그 다음에 뭐 반지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길이 얼마만큼 그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4만큼 이동한, 4만큼 반지름이 4입니다. 반지름 4. 반지름이 4만큼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다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4 치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정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4가 지금 고정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왼쪽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서 팔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형 그리는 거 정말 진짜 기본적인 것만 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라이너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만 봤고, 바로 이어서 이러한 이렇게 커브, 선으로 이용한 뭐 도형이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곡선, 직선들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커브 편집을 보겠습니다. 자, 커브 편집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볼게요. 총 4가지를 보게 될 건데, 뭐 필렛, 그 다음에 챔퍼, 그 다음에 뒤쪽에 필렛 코너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옵셋, 이렇게 4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우선 라이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노 열어보시면은 자,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렉탱글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필렛 커브스 여기 바로 밑에 있는 회색 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될 게 자, 첫 번째 필렛, 두 번째 챔퍼,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필렛 코너를 쓰는데 여기 네 번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옵셋, 이렇게 있는데 정말 많이 쓰여요. 정말 많이 쓰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쓰이시지 않을 만큼 이 4가지들이 정말 빈도가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소하고, 자, 제가 지금 탑뷰 보시면은 직사각형을 2개 가져왔어요. 직사각형을 2개 가져왔는데 필렛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 한번 잠깐 볼게요. 필렛이랑 챔퍼가 있는데 자, 필렛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라운딩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챔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이 깎여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가구 같은 거 만드시는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책상,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책상 같은 데만 봐도 모서리 부분에 닫히지 않게 라운딩 돼 있거나 이렇게 좀 꺾여 있거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구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깎아주고 라운딩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렛부터 할게요. 필렛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필렛 커브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 밑에 명령창 보시게 되면은 Select First 필렛 이렇게 되는데 이거 먼저 보시지 마시고 레디어스부터 보세요. 레디어스부터 설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지름 설정입니다. 자, 반지름이 지금 2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 만약 이만큼 여러분들이 라운딩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동그랗게 될 거예요. 만약에 1로 설정하면은 한 칸, 그 다음에 3으로 설정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둘 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2로 구성되어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모서리 클릭하고 모서리 여기 클릭하고 그러면은 이만큼 구성되겠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레디어스 클릭하고 3 치고 엔터 해볼게요. 자, 3 치고 엔터한 상태에서 자, 옆에 부분에 이 부분에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이 이 필렛이나 챔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둥글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모서리를 구성하는 변 부분을
두 군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필렛을 구성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챔퍼 한번 볼게요. 챔퍼. 자, 챔퍼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챔퍼 같은 경우는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스턴스. 자,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1. 자, 아까 제가 그 렉탱글 직사각형 그리는데도 설명드렸었습니다. 무조건 가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로가 나옵니다. 지금 디스턴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디스턴스. 퍼스트 챔퍼 디스턴스는 무조건 가로 얼마의 거리만큼 깎을 거니, 디스턴스가 한글로 번역한 거리입니다. 얼마의 거리만큼 깎을 거니, 나는 2mm만큼 가로로 깎을 거고, 그 다음에 세로로도 2mm만큼 깎을 거야 하고 엔터 친 상태에서 이 부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자, 어때요? 한 칸, 두 칸 옮겨지고, 또 여기 한 칸, 두 칸 옮겨진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태에서 각각의 길이가 다르게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각각의 길이가 다르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스턴스 이렇게 누르고, 자, first chamfer distance 얼마만큼, 첫 번째 가로 부분 얼마만큼 깎을 것이냐. 나 이번에는 1만큼 깎을 거야. 1만큼 깎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가로 설정해 줬으면 세로 부분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세로 부분을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2,2에서 2만큼 깎이는데 나는 1,3 해가지고 가로로는 1만큼 깎이고 세로로는 3만큼 깎인 이런 챔퍼를 만들 거야 해서 여러분들이 자, 가로 1 여기, 그 다음 여기 3만큼 깎인 부분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필렛과 챔퍼 부분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필렛 코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7페이지에 조인되어 있는 모서리를 모두 한 번에 필렛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닫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비어 있지 않고 여기가 구멍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닫혀 있는 이런 커브들을 자, 필렛 코너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필렛을 하게 될지 그거를 물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딱 쳐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필렛 레디어스 얼마만큼 필렛을 줄 거니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1만큼 줘보겠습니다. 1만큼 치고 엔터.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모서리 부분들이 동글동글하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한번 옵셋 한번 볼게요. 옵셋. 자, 옵셋 같은 경우는 밑에 교과서 보시게 되면은 그 개체에 대해서 평행 또는 중심이 같은 개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 지점과 같은 복사본을 만드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그 물체와 같이 똑같은 물체를 복사해 놨는데 이 물체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테두리 있잖아요. 이런 테두리를 좀 크기를 크게 한다던가 좀 크기를 작게 하는 그런 복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딨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오른쪽 끝부분에 오프셋 커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우선은 중요한 게 디스턴스, 거리 설정해 주는 겁니다. 거리. 자, 지금 이거 10만큼 되어 있는데 우리 10은 너무 멀고 1만큼 해줄게요. 1만큼. 1 설정해주고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탑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이 그려진 이 부분을 얘를 1만큼 복사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확대 이렇게 좀 크게 됩니다. 테두리는 그대로인데 1만큼 거리 복사가 되는 테두리가 이동이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해준다던가 했는데 우선 안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1만큼 이렇게 테두리는 모양이 같지만 약간 축소된 그런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한번 바깥쪽에도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기준 잡아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 마트로시카 그 러시아 인형 보면 안에 또 뭐 있고 안에 또 뭐 있고 뭐 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칸 간격으로 아니면은 이거 말고도 나는 지금 디스턴스 3으로 해볼래. 3으로 해가지고 얘를 선택해서 바깥쪽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테두리는 그대로지만 형태 모양은 그렇게 좀 유지가 되지만 크기만 계속 뻥튀기 하는 그런 커브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회색 삼각형 클릭하셔서 가장 끝에 있는 오프셋 커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뭔가 질문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다음 주 등교 계약하셨을 때 저한테 얼마든지 그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